오전에 이어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차지호 의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외교부 장관님께 먼저 잠깐만요, 차 의원님. 질의 전에 무슨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박준권 의원님 신상 발언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금일 오전 질의 중에 있었던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신상 발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퇴장하던 중에 외부에 계시던 김준한 의원께서 회의장 내부로 다시 들어오던 과정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준한 의원께서 제 손을 잡으시길래 사실 오전에 질의 과정에서 좀 격했던 일이 있어서 양해 말씀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김준한 의원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고 나는 국정원에서 25년간 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유공자시니까 더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김준한 의원께서 제 손을 놓고 가시면서 당신들은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야,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모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변에서 아마 듣고 계셨던 기자님들 그리고 보좌진 분들께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정말 많이 놀랐고요. 심지어 저는 협박받는 그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거쳐서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업무를 담당했던 국가정보원 제2차장을 하셨던 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은 김일성 일가의 독재와 그리고 정말 한 줄기 인권조차 허용되지 않는 그런 전체주의 체제를 단호히 거부하고 목숨 걸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탈북민들을 향해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야 조심해라고 말하는 것은 김씨 일가의 독재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서 대한민국을 선택한 모든 탈북민들의 삶과 그 결단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모욕하는 언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탈북민 모욕에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2,600만의 북한 주민들, 그분들의 한 줄기 희망마저 꺾어버리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스스로 국가유공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어떻게 탈북민을 모욕할 수 있는 면허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온 탈북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께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탈북민들이 여러 많은 모욕들을 당해왔는데 그 대부분 모욕을 하신 인사들이 민주당 계열 인사님들이었다는 것이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과거 임수건 전 의원이죠. 탈북민을 향해서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배신자라고 변절자라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당대표 역시 과거 칭화대 석사 논문을 쓸 때 탈북민을 향해서 반도자라는,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의 반도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당한 일이죠. 전반기 국회에서 최민희 가방위원장께서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해서 민주주의 원칙이 보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민주당 의원님으로부터 또다시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라는 이런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북한 정권에는 끊임없이 정말 존경과 신뢰를 말하면서 어떻게 정작 탈북민들에게는 이렇게 모욕적인 망언을 하실 수 있는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장님께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준한 의원님의 발언은 단순한 의원 간의 사적인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것도 통일을 다루는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장에서 탈북민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와 외통위의 전체의 품격과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법 146조를 보면은 이것은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김준환 의원님의 이 발언 경위를 분명히 확인해 주시고 합당한 사과와 해명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북한 탈북민들, 북한에서 탈북한, 목숨 걸고 탈북한 탈북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 장관께서도 여기 자리하고 계신데 김일성 만세하던 사람들 같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지도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연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같이 이런 묶어서 두 분 말씀을 묶어서 그럼 제가 김준환 의원님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김대식 간사님 얘기 말씀해 주시죠. 나로서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충건 의원님께서 우리 김준환 의원님하고의 두 분 대화 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저는 좀 귀를 의심하고 이걸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신들 김일성 만세하던 사람들이야 이 발언 이 자체는 상당히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견해가 좀 다르더라도 북한 체제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동료 의원의 과거를 끌어들여서 모욕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가 북한 이탈 주민에게 또 다른 낙인을 찍어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준환 의원님께서도 뭐 경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좀 경위를 밝히고 박충건 의원께 좀 정중히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외통위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언행에 좀 각별히 좀 유의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박충건 의원님은 그동안 여러 경우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동료 의원에게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는 많은 충격을 받은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대식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사자 되시는 김준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했거나 아니면은 본의 아니게 하시게 된 거로 보이는데 한번 좀 우리 두 분 의원님께 좀 납득이 가게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 먼저 그 외교 통일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개인의 부주의한 언행으로 인해서 회의에 지장을 주고 특히 동료 의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박 의원이 살아온 세상은 세상의 이념은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체제와는 한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너무 깊이 뼛속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저 개인적인 성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저는 부친이 국립묘지에 계시고 자식인 저 또한 지금은 국가유공자라고 우대를 해주지만 원호 대상자라는 사회에서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될 불우이웃으로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대주시죠. 그렇게 취급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하면서 어찌됐던 그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안부 차일서 있는 국정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왔습니다. 북향민들이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고통과 아픔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그 전체주의적인 그 국가인 북한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은 통일을 위해서 다양한 논의와 시도가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오랫동안 통일을 위해서 전에 통일장관도 재직하시고 어떻게든 경색된 남북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는 박 의원님께 사실 들으면서 좀 그 약간 이성을 잃고 감성적으로 격해져 있던 건 사실입니다. 박충권 의원이 북한에서 겪은 고통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된 탓인지 통일에 대한 논의를 제 느낌상으로는 너무 공격적이고 또 북한 체제에 대한 복수심에 가득 찬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박 의원께서 북한 땅에서 겪은 고통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통상 보면은 좌파로 정의되는 민주당의 그 통일을 위한 어떤 노력조차도 폄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저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입에 담지 못해야 될 얘기를 한 듯합니다. 제 태도가 대단히 흥분했던 점을 깨끗이 인정하고요. 부탁이 있다면 이 제가 내뱉었던 그 가슴에 비수가 됐던 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외통위 회의에 방해를 끼친 점 또한 사과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부탁이 있다면 국회에서의 통일 안보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그 성장 배경이 어찌 됐던 좀 더 열린 자세로 임하고 바라봐야 우리가 하나된 조국으로 갈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 의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 의원님. 김준환 의원님. 또 같이 어릴 때부터 원호 대상자로 많은 또 어릴 때 상처를 받고 자라셨답니다. 또 같은 심정으로 또 박충근 의원님도 탈북인으로서 많은 상처를 받아온 입장에서 오늘 여러 가지 감정이 좀 얽혀서 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이렇게 또 서로 쾌히 사과해 주시고 또 받아들여 주셔서 원만히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민의 전당 중에서도 가장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정말 모든 갈등 과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저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옆 동네 법사위에서는 오늘 오전에도 천둥 벼락이 쳤다고 합니다. 끝간데 없는 이 갈등과 대립,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민의전당 현장에서 이렇게 또 후반기가 되고 나서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쩌면은 이 자리에는 외교부 장관님도 계시고 통일부 장관님도 계십니다. 두 분은 또 외교부 전선에서 또 우리 통일정책과 우리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과제를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요. 다 같이 우리 의원님들 서로 존중하면서 어떤 갈등도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다 대립도 녹여서 서로가 이제 더 밝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같이 지혜와 힘을 보태는 상생과 조화의 바로 장이 우리 이곳 외교통일위원회다 이런 좀 마음에 서로 그런 공감을 하시면서 같이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